앉은 자리에서 여행하는 주저앉아 트래블의 주저앉아 제주 면치기. 오늘은 요 몇 년 인기 급상승의 가시아방과 50년 전통 역사의 동진식당 고기국수입니다. 가시아방은 섭지코지에 있는 신생 고기국수집입니다. 신생이라는 말이 어색할 정도로 유명 맛집이지만 불과 5, 6년 전만 해도 성산에 있는 작은 국수집이었습니다. 어느 날 네이버 블로그에 오르내리는가 싶더니 2015년경부터 급격하게 맛집으로 소문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제주 동쪽에서 가장 유명한 고기국수집이 돼서 지금의 섭지코지로 확장 이전했죠. 2021년 기준으로 가격도 7,000원으로 자매국수가 8,000원인 것에 비하면 상당히 착한 가격입니다. 가시아방의 고기국수는 지난번 소개한 국수마당의 국수처럼 바디감이 있고 맛이 좀 대중적이어서 고기국수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가시아방도 국수에 적당량의 김가루와 고춧가루가 미리 토핑되어 나옵니다. 처음에는 역시 섞지 않고 국물을 맛봅니다. 확실히 국물이 진해요. 진하고 간도 간간한 편이라 일본 라멘과 비슷한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전통적인 고기국수만을 고집하는 사람이라면 이게 무슨 고기국수야, 일본 라면이지 라고 말할 사람도 있겠네요.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가시아방은 확실히 제주 고기국수의 아이덴티티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그게 말로 설명은 잘 안 되는데 그게 그냥 저는 제 입에서 고기를 씹을 때 고기국수 맛이 났는데 어찌 고기국수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고기국수 맛이 나서 고기국수라 생각한 것이온데. 헛소리 하지마 임마. 이게 진짜로 고기국수를 많이 드시다 보면 라멘과 고기국수의 차이를 확실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라멘이 함흥냉면이라면 고기국수는 평양냉면 같은 느낌, 이게 가장 비슷한 표현이 되겠네요. 고춧가루를 섞어 먹어보면 국물의 느낌이 바뀝니다. 묵직한 느낌이 좀 없어지면서 가볍고 시원한 느낌으로 바뀌죠. 고춧가루 하나로 맛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게 전 좋더라고요. 고기는 삶아진 상태만 본다면 된장 베이스의 국물에 삶은 걸로 보입니다. 면은 치자면이라고 불리는 노란색 면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공지해주면 안심하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달을 많이 하는 중국집에서는 면이 빨리 불지 말라고 면파오라고 불리는 식소다를 넣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넣으면 면이 노랗게 돼서 치자면처럼 보이거든요. 이게 몸에 안 좋거나 한 건 아니지만 소화가 잘 안 돼서 배를 좀 더부룩하게 하긴 합니다. 제가 아는 한 고기국수집들은 치자면을 사용한다고 알고 있으니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공지해 주시면 더 안심하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식소다가 몸에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거 없으면 중국집 배달도 없어집니다. 가시아방 유명한 만큼 맛있습니다. 블로그를 통해 한순간 인기를 얻을 수 있지만 이렇게 수년 동안 꾸준히 사랑받는다면 맛있는 게 확실하죠. 가시아방의 웨이팅은 살인적입니다. 하지만 이제 줄 서지 않아도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예스라는 앱에서 온라인 줄서기를 하시면 웨이팅 없이 바로 드실 수 있습니다. 제주 시내의 동문시장 12번 게이트 쪽에 가면 동진식당이란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한복과 제주도 전통 의상인 가롯을 파는 상가의 1층인데요. 바로 여기에 있는 고기국수집들이 사실상 원조 고기국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기국수를 찾으시는 분들이 보통은 삼성역 앞에 있는 국수문화 거리에 많이들 갑니다. 하지만 정말 오래된 전통이 있는 고기국수를 먹으려면 동문시장으로 가보세요. 50년 전통, 이 50년 전통이라는 얘기를 몇 년 전부터 들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 거 보니까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됐을 것 같네요. 가게는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주방과 홀의 경계는 모호하고 그만큼 친근한 느낌입니다. 관광객들도 많지만 역시 시장 상인이나 도민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국물은 아주 깔끔해요. 와인의 바디감 등급으로 따지면 2단계보다도 더 가벼운 느낌입니다. 1.5단계? 1단계? 아무튼 이게 정말 돼지뼈 육수야? 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가볍고 깨끗한 느낌입니다. 국수문화 거리의 국수집에서만 고기국수를 먹어봤다면 그곳에서는 느껴본 적 없는 새로운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니지. 역사로 따지자면 국수문화 거리의 국수집들이 대부분 IMF 금융위기 이후에 생긴 것들이니까 거기가 새로운 맛이고 여기가 원래의 고기국수 맛이라고 해야 맞겠네요. 제가 처음 먹었던 3대 국수만을 고집했다면 이 원조의 맛을 느낄 수는 없었겠죠. 여기가 원조라는 증거가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건 바로 김가루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증거냐고요? 김이 지금이야 흔해 빠졌지만 50년 전에는 엄청 귀한 음식이었거든요. 그 귀한 음식을 이 저렴한 국수에 넣는다는 게 당연히 어려웠을 거고 그 전통이 지금까지 남아 김가루를 넣지 않는 건 역시 원조라는 증거 아닐까요? 김가루는 너무 많이 넣으면 고기국수 본연의 맛을 해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가루 넣으면 어떤 음식이
어떻게든 맛있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김가루를 팍팍 넣고 싶은 유혹을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은데 여기는 아예 없으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대신 고명으로 당근, 호박, 양파, 대파, 깨소금, 고춧가루 등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 평소 많이 보는 고기국수의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잔치국수 같은 느낌입니다. 개인적으로 잔치국수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첫 느낌은 걱정이었지만 한번 먹어본 후론 최애 고기국수집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원조 고기국수의 맛이 궁금하다면 이곳 동진국수나 그 옆에 있는 금복국수 둘 다 어디든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격도 6,500원으로 눈에 띄게 저렴해요. 여기는 멸고기 국수도 있는데요. 멸고기 국수는 멸치국수에 고기를 올려주는 메뉴입니다. 제주도에는 멸치가 많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돼지뼈가 모자랄 때 대신 멸치 육수에 국수를 말아서 고기를 올려 먹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음식들은 대부분 뭔가 그 유래가 좀 짠한 느낌이 들어요. 이 동진국수는 시장의 국수집이라서 어플로 예약은 불가능해요. 늘 사람이 많은 곳이니 가능하면 점심 저녁 시간을 피해가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 공항점이 생기긴 했는데 저는 안 가봤어요. 메뉴판을 보니까 본점에는 안 파는 고사리 해장국이나 순대 등을 팔던데 이런 건 그 50년 전통의 흠집을 내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 좋은 생각 같지는 않더라고요. 국수 맛은 그대로이길 바랍니다. 자, 1, 2편을 통해서 소개한 국수마당, 가시아방, 동진국수 어디든 좋습니다. 여행을 가고 싶어도 여러가지 이유로 못 가시는 분들을 위한 채널 주저앉아 트래블.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